병원 안 가는 사람들의 비밀 식단. 요즘 유독 감기에 자주 걸리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코가 막혀서 숨쉬기 힘들죠. 예전 같으면 이틀이면 나았는데 요즘은 일주일이 넘어도 낫지 않습니다. 나이 탓인가? 체력이 약해진 건가? 혹시 이런 고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제 지인 중에 50대 중반 분이 계세요. 평소에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분이었는데 작년 겨울에 감기에 3번이나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됐대요.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면역 균형이 무너졌네요 였답니다. 사실 이건 단순히 나이나 체력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몸의 면역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예요. 가을과 겨울 아침 저녁 기온 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고 실내는 건조해지면서 우리 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기에 햇빛은 줄어들고 활동량마저 감소하면서 면역력은 점점 약해지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겨울철 감기 환자가 여름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그냥 추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계절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면역 3트리오입니다. 비타민 D, 아연, 오메가3 이 3가지만 제대로 챙기면 올 겨울 감기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어떻게 섭취하는지, 복용 타이밍은 언제가 좋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걸 정리해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알려드릴 실전 팁만 알아도 여러분의 면역력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황금 타이밍과 음식 조합법까지 전부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그러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예요. 특히 가을과 겨울에는 햇빛이 줄어들면서 비타민 D 결핍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90% 이상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서울대 의대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평균 비타민 D 수치가 정상 기준인 30 ng/ml에 훨씬 못 미치는 15 ng/ml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바이러스와 세균을 막아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있는데요. 이 세포가 비타민 D 없이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한번 걸리면 회복이 느려지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장기적으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 우울증,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비타민 D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입니다. 하루 15분만 햇빛을 쬐어도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특히 점심시간에 짧게라도 산책하는 게 좋아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 팔과 다리를 적당히 노출하면 더 많은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햇빛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조량이 여름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도 보충해야 해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 첫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한 토막 약 100지에는 하루 필요량의 거의 100%에 가까운 40만 600 IU의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일주일에 2~3번만 고등어를 드셔도 비타민 D 걱정은 없습니다. 고등어 말고도 연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이면 모두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계란 노른자입니다. 계란 노른자 하나에는 약 40 IU 정도의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적은 양 같지만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만 드셔도 한 달이면 상당한 양이 축적됩니다.
세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특히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이 생것보다 10배 이상 높아요. 말린 표고버섯 백지에는 무려 1600IU가 넘는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국이나 볶음 요리에 넣어서 자주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비타민 D를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50%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고등어 구이를 먹을 때 들기름을 살짝 뿌리거나 계란을 올리브유에 부쳐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표고버섯도 기름에 볶아 먹는 게 좋아요.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비타민 D를 보충제로 드실 때는 과다 복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비타민 D가 너무 많으면 칼슘과 인 수치가 높아져서 오히려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하루 권장량은 보통 12,000IU 정도이고 최대 4,000IU를 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에 복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 비타민 D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D만으로는 부족해요. 면역력을 완성하려면 아연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아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아연을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만 알아도 감기 걸리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특히 감기 초기 대응법은 정말 강력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아연입니다. 아연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핵심 미네랄이에요. 특히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했을 때 면역세포가 빠르게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혈구의 기능이 떨어져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실제로 한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 아연이 부족한 사람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고 회복 기간도 평균 3일 더 길어진다고 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감기 초기에 아연을 복용했을 때 증상 기간이 33% 단축됐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그럼 아연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아연이 가장 풍부한 음식은 굴입니다. 굴 5개, 약 100지에는 무려 1520mg의 아연이 들어있어요. 이건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굴이 제철인 겨울에는 굴국밥이나 굴전을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소고기입니다. 특히 붉은 살코기에 아연이 많이 들어있어요. 소고기 100지에는 약 57mg의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소고기를 드시면 아연 보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콩류입니다. 검은콩, 병아리콩, 렌틸콩 등 모든 콩에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두부나 콩나물로 드시면 식물성 단백질과 아연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콩 100지에는 약 34mg의 아연이 들어있고 두부 한 모에는 약 2mg 정도 들어있어요. 네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호박씨 한 줌 약 30지이면 하루 필요한 아연의 약 2030%를 채울 수 있어요. 간식으로 견과류 대신 호박씨를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연에는 특별한 활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기 초기에 단기간 증량하는 전략이에요. 목이 칼칼하거나 몸이 으슬으슬할 때 23일 동안만 아연 섭취량을 늘리면 감기 증상이 빠르게 완화됩니다. 실제로 예일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 감기 초기 24시간 이내에 아연을 복용하면 감기 기간이 평균 3일 단축된다고 밝혔어요. 다만 제품 라벨의 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장기간 과다 복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연을 너무 많이 먹으면 굴이 흡수를 방해해서 빈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연과 구리는 체내에서 경쟁 관계에 있어서 아연이 많으면 구리가 부족해집니다. 또 공복에 아연을 먹으면
속이 메스껍거나 불편할 수 있으니까 식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연 보충제를 드실 때는 하루 1530mg 정도가 적당하고 절대 50mg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연을 매일 먹어야 하나요? 아니면 감기 걸렸을 때만 먹어야 하나요? 답은 둘 다입니다. 평소에는 음식으로 적당량을 섭취하고 감기 초기에는 보충제로 단기 증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자, 여기까지 비타민 D와 아연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가 남았어요.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조절하고 점막 방어력을 높여서 면역력을 완성시켜주는 마지막 퍼즐이에요. 지금부터 오메가3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세 번째,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의 염증 균형을 맞춰주고 점막의 방어력을 높여주는 필수 지방산이에요. 특히 호흡기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바이러스와 세균이 침투하는 걸 막아줍니다. 많은 분들이 오메가3를 심장 건강이나 혈관 건강에만 좋다고 아는데요. 사실 면역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오메가3가 부족하면 만성 염증이 생기고 면역 시스템이 과민하게 반응해서 알레르기나 자가면역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감기 발생률이 40% 낮았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염증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면역세포의 기능 자체를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메가3는 어떻게 섭취할까요? 가장 좋은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꽁치 등에는 EPA와 DHA라는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고등어 한 토막에는 약 23,000mg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생선을 드시면 오메가3 걱정은 없습니다. 특히 연어의 경우 양식보다는 자연산이 오메가3 함량이 더 높아요. 두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ALA라는 형태의 오메가3가 들어있어요. ALA는 체내에서 EPA와 DHA로 일부 변환됩니다. 하지만 변환율이 1015% 정도로 낮기 때문에 생선과 들기름을 함께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들기름 한 작은 술에는 약 2500mg의 ALA가 들어있어요. 나물 무칠 때나 국에 들기름을 한 작은 술씩 넣으면 자연스럽게 오메가3을 섭취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아마씨입니다. 아마씨도 들기름처럼 ALA가 풍부합니다. 아마씨 한 큰술에는 약 2300mg의 ALA가 들어있어요. 갈아서 요거트나 샐러드에 뿌려 먹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마씨는 통째로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배출되니까 반드시 갈아서 드세요. 네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 한 줌에는 약 2500mg의 ALA가 들어있어요. 간식으로 호두를 자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메가3 보충제를 드실 때는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EPA와 DHA의 합산 용량입니다. 제품마다 함량이 다르니까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고 하루 1000mg 정도를 목표로 드세요. 어떤 제품은 한 캡슐에 1000mg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는 EPA 180mg, DHA 120mg이고 나머지는 다른 지방산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EPA와 DHA의 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오메가3는 산패가 쉬운 성분이에요. 그래서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 보관하면 더 좋아요. 캡슐을 열었을 때 비린내가 심하게 나면 산패된 거니까 먹지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항응고제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해야 합니다. 특히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 수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 2주 전부터는 오메가3 복용을 중단하세요.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면역 3트리오, 비타민 D, 아연, 오메가3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가지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루 식단 루틴을 알려드릴까?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루 식단 루틴을 정리해 볼게요. 아침은 이렇게 드세요. 삶은 달걀 2개와 두부 부침, 그리고 들기름을 살짝 넣은 나물 반찬입니다. 여기서 계란 노른자로 비타민 D를, 두부로 아연을, 들기름으로 오메가3을 챙길 수 있어요. 아침 식사 시간은 7시에서 8시 사이가 좋습니다. 점심은 이렇게 드세요. 고등어 구이 한 토막과 시래기국입니다. 고등어에는 비타민 D와 오메가3가 풍부하고 시래기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꼭 15분 정도 밖에 나가서 산책하세요.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특히 오후 12시에서 1시 사이가 자외선이 가장 강해서 효과적이에요. 간식은 오후 3시쯤 드세요. 호박씨 한 줌과 요거트입니다. 호박씨로 아연을 보충하고 요거트로 장내 유익균을 늘릴 수 있어요. 여기에 호두 몇 알을 추가하면 오메가3까지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저녁은 소고기와 버섯 볶음, 그리고 채소 무침입니다. 소고기로 아연을, 버섯으로 비타민 D를 챙기고 채소로 항산화 성분을 보충하세요. 저녁은 되도록 7시 이전에 드시고 8시 이후에는 금식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 3끼를 구성하면 면역 3트리오를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서 추가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만약 외식이 작거나 바쁜 직장인이라면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 편의점 삶은 계란 2개 두유, 점심 고등어 덮밥 또는 연어 샐러드, 저녁 소고기 샐러드 견과류. 이렇게만 해도 면역 3트리오를 충분히 챙길 수 있어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5가지의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충제를 꼭 먹어야 하나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면 보충제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식사가 불규칙하거나 특정 영양소 섭취가 어렵다면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언제 먹는 게 가장 좋나요? 비타민 D와 오메가3는 지용성이라 식사 후에 먹는 게 좋고, 아연은 위장 자극을 줄이기 위해 역시 식후가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나 저녁 식사 후 하루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효과를 보려면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최소 23개월은 꾸준히 섭취해야 체내에 충분히 축적되고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비타민 D는 3개월 정도 지나야 혈중 농도가 정상 수치에 도달해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들도 먹어도 되나요? 네, 아이들도 연령에 맞는 용량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 용량의 절반 정도로 조절하고 소아과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임산부도 먹어도 되나요? 비타민 D와 오메가3는 태아 발달에 중요하지만 아연은 과다 복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자, 오늘은 면역 3트리오, 비타민 D, 아연, 오메가3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 15분과 고등어, 계란으로, 아연은 굴, 소고기, 콩, 호박씨로,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과 들기름으로 챙기세요. 그리고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시작하면 됩니다. 첫째, 점심시간에 15분 햇빛 산책하기. 둘째, 식사할 때 들기름 한 작은술 넣기. 셋째, 굴, 콩, 호박씨 중 하나를 간식으로 먹기. 이 3가지만 실천해도 한 달 뒤에는 확실히 달라진 걸 느낄 겁니다. 감기에 덜 걸리고 걸려도 빨리 회복되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제 지인분도 이렇게 3개월 실천하셨는데 작년에는 겨울에 감기를 3번 걸렸는데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안 걸렸대요.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하신 거죠.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만약 지금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보충제를 먹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항응고제,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감기가 길어지는 분들을 위한 수면과 호흡 루틴을 알려드릴 거. 오늘 알려드린 면역 3트리오와 함께 실천하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도 이 정보를 알고 함께 건강해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 전체가 행복해지니까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약이 아닌 생활 습관으로 100세까지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